예, 오늘의 정치 토픽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대폭락, 전라도만 남았다. 일단 오늘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0% 선이 무너졌다는 결과가 연달아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무슨 지금 50%야? 저도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일단 추세만 보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추세. 특히 이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수도권이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수도권,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여기에 11호 부동산 그 대책도 전부 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민심이 이반을 하는,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재명 취임 후에 처음으로 50%대가 붕괴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 조사에서, 다른 조사는 또 붕괴가 됐던 것이 있었죠. 근데 이 조사에서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근거리 50% 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지키고 있는데 이게 붕괴가 됐다는 것이 잇따라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 10월 15일 3차 부동산 대책이 역풍을 가지고 오면서 추석 이후에 수도권, 그 영남권,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의 생명줄 지지율이 지금 얼마 나왔느냐? 이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49.4%,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 47.4인데, 일단 긍정평가가 약간 앞서죠. 그런데 2.0%포인트 차로 좁혀졌는데, 호남을 빼버리면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호남에서 워낙 이재명 긍정평가가 많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2.0% 높은 걸로 나왔지만은 호남만 긍정평가가 높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율 50% 붕괴는 역시 11호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 민심 위반 심각합니다. 서울이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웃돌았고, 또 경기도도 50% 이렇게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 20대가 긍정이 33.7, 그러니까 지지율 33%라는 이야기입니다. 20대에서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20대에서 20% 지지율 보인 것도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릴 조사인데, 그러면은 그 정도 20% 지지율이면은 사실상 이 레임덕이죠, 레임덕. 레임덕으로 가는, 이 4개월, 5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레임덕으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이 조원 CNI 조사에서 전라도 빼고 호남 빼고 몽땅 데드크로스가 났다. 이 지역별로 이거를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 긍정평가가 광주, 전남, 전북 여기서만 우세합니다. 75.1%. 압도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우세하니까 긍정평가가 유일하게 앞서는 광역 지역이 호남입니다. 나머지는 대구, 경북은 부정평가가 59, 59.1, 부울경도 53.6, 서울도 51.2, 인천, 경기 50.7, 그리고 심지어 충청권도 대전, 세종, 충청도 긍정 47.6, 부정 45.2 해서 거의 전라도 정도만 빼고, 전라도, 강주, 전북에서만 지역별로 긍정평가가 우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론조사 공정이 이 트루스 데일리라는 언론사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 트루스 데일리는 좀 들어보신지 좀 낯섰을 겁니다. 낯선데, 여론조사 공정은 이
데일리안하고도 여론조사를 하고 많이 하는 곳이죠. 여론조사 공정이 트루스 데일리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6.3%가 나왔습니다. 46.3. 부정평가는 51.2. 완벽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완벽하게. 부정평가가 가반을 넘었었다. 이 조사까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46.3 대 51.2.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대가 긍정평가가 27.3%.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이 27%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20대의 여론이 정말 살아있는 민심이죠. 20대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나라에 이재명이 포퓰리즘, 무차별 돈 뿌리고 뭐 이런 정책으로 그리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이 긍정 71.8, 조금 전에 그 조원 CNI 조사에서 75.1 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부정이 28.2 이렇게 나왔고, 다른 지역은 대구, 경북 36대 58, 서울 41대 56, 부울경 43대 53. 전부 다 호남 빼고는, 여기도 호남 빼고는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섭니다. 자, 이 상황에서 광주가 이재명이 쏘갔다 하고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재명에게 쏘갔다. 광주 발칵.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이 삼성 SDS가 사업을 하나 벌이는데 뭐냐 하면은 2조 5천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2조 5천억 원. 엄청나죠? 그 규모 사업을 이게 뭐냐면은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입지입니다. 입지 문제.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짓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이냐. 이것을 놓고 삼성 SDS가 광주, 그러니까 호남을 이제 전제를 해서 이제 이것을 구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이렇게 3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은 이 중에서 광주에 지어주겠다고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무슨 어떤 이 국정 운영 계획에도 광주에 짓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거의 이재명의 광주에 대해서 큰 공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광주에서 몰표를 가져갔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몰표는 가져가지만 그래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광주가 아니고 오늘 결정이 된 것이 어디냐? 전남, 해남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광주가 아니고 전남, 해남으로 갔기 때문에 전북과 광주는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그 중에서 광주는 이재명이 광주로 해서 2조 5천억 원이면은 이거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이 엄청납니다. 특히 삼성 SDS가 가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이 되죠. 그걸 이재명이 광주에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재명의 대선 공약 파기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그러니까 해남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조성이 돼 있다. 전기료도 저렴하다. 부지도 넓다. 입지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광주에 해주겠다고, 왜냐? 해남보다 광주가 인구가 훨씬 많고 표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해남으로 가는데 해남 비옥구가 누구입니까? 박지원이죠. 박지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 SDS 컨소시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지로 해남 솔라 시도로 결정. 만세 해남 만세.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그러면 박지원 지역구가 그렇게 하면은 강주 지역구 의원들 난리 났죠.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이 중에서 박균택, 양부남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변호사죠. 변호사 출신으로 이 금배지 얻은 거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강주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강주 지역구인데. 그래서 이 강주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강주 유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강주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때 이렇게 깊은 유감 여기서 끝날까요? 지방선거에서 두고 보자.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이 되겠죠. 강주가 발칵 뒤집혀서 강기정 강주시장이 오늘 급하게 서울로 가서 정청래에게 쳐들어갔습니다. 정청래에 쳐들어가서 강주 설립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입장문을 전달을 했는데 입장문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서 강주구청장, 시의원, 대학총장, 종교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5.18 단체 대표 각계에서 이름을 다 올려가지고 정청래에게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에게 항의하면 뭐합니까? 공약은 이재명이 했는데 근데 이재명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또 눈치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변호사들은 이재명 눈치도 보겠죠. 이재명 변호사다가 배치단 사람들은. 그리고 강기정 시장은 비상회의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시절 강주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강주 유치를 공약을 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강주를 명시를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거기서 이 AI 컴퓨팅 센터는 강주에 짓는다.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강주에 가면 우리 손해가 막심해요. 해남에 단지도 넓고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는 해남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해남은 전남은 가만히 있나요? 그리고 이 강기정이 정청래에게 입장문을 주면서 시민들은 당혹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주의 험한 분위기를 전했다. 자, 입장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주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켰고 17만 829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강주 유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이재명의 제1호 공약 이행은 민주당의 약속 실천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인데 이게 지금 물 건너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쓰러져 가던 조국 땅에 저는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조국 땅이 이 조국이 다시 이 사면복권을 하고 나서 막 할개를 치고 다녔는데도 지지율이 없죠. 아예 없고 그 호남에서도 지난번 총선 때는 그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에게 이겼습니다. 호남에서 조국 땅이. 그리고 담양 군수선거도 가져갔는데 최근에 갤럽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조국 땅의 호남 지지율이 3%,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4%인데 그것보다 못한 지지율을 얻어서 제가 조국과 조국당이 소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강주에서 이런 민심이 일어나면은 다시 조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뺏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몰락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재명에게 쏘갔다. 이 강조가 발칵 뒤집힌 이 부분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한 신호음이다. 그렇게까지 저에게는 들립니다.